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명당의 꽃도령입니다. 잘들 지내시나요? 네, 선생님.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예언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맞추시잖아요. 그렇죠. 예언 적중률이 좀 상당히 높은 상황에 어떻게 그런가요? 네, 좋은 상황이라서 네네.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게 뭐 전문가들 말로는 뭐 일주일이면 끝난다, 한 달이면 끝난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지금 1년을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좀 더 멀리 미래를 보자면 중국 대만은 또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떨지. 네. 사실은 이런 거는 근데 군사보지 이런 전문가들이 좀 많기는 한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안 받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영적인 거 신령들한테 여쭤봐서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리려 하는데 그 전에 하나 얘기해 드릴 게 뭐냐면은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처음에 전쟁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초창기에 네. 제가 그때 당시 유튜브는 찍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는 러시아를 전쟁을 한다에 네. 이거를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물어보더라고 막. 그래서 나는 러시아가 무조건 할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전문가들이 그 와중에서는 안 한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뭐 전문가들이 뭐 틀렸으니까 그런 얘기 이제 쏙 들어갔지. 그런데 저는 전쟁을 한다라고 그 당시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도 나는 솔직히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지만 네.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짧을 것 같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번에 조금 얘기할 거는 네. 이렇게 길어지는 와중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이제 어떻게 될 건가. 근데 내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은 신림들한테 여쭤보니까 네. 이 러시아가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시작을 한 전쟁이고 솔직히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패배한 국가들이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 피해를 보상을 또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도 손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압박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는 내가 볼 땐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나는 러시아가 이기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쓰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막바지에 우리가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거든요. 그쵸. 구석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물게 돼 있죠. 그 쥐도 고양이를 문다 그러는데 러시아는 여기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러시아가 이 지금 현재 구도로만 봐도 우크라이나도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솔직히 러시아가 굉장히 나쁜 놈들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러시아는 무슨 압박 때문에 더 이상 한계치에 도달할 거예요. 포탄이 무한은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한계치에 도달할 건데 네. 이기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뭐 핵을 쓰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결국에는 러시아는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쨌든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그 핵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한다거나. 근데 뭐 무조건 핵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네. 근데 러시아가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조금 동원할 것 같다. 어떻게든 예. 승리로 끝내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도 지금 벨라루스에다 핵을 배치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멀리 가서 중국 대만 이거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사실 그 소련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해도 중국 대만은 이건 완전히 문제가 또 달라지는 얘기인데 네네네. 중국 대만 침공이나 뭐 이런 게 또 벌어지긴 할지. 좀 예민한 문제기는 한데 지금 예비역 병장들이 다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나는 보면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금방에 아주 그냥 사방에 피해만 주는 국가들밖에 없어. 아주 그냥 우리 바로 위쪽에 뭐 있어요? 북한 있죠.
얘네들하고는 타협이 안 되잖아. 얘네들도 엄청나게 피해만 주는 국가고, 지금 일본도 아주 그냥 지금 맨날 뭐 오염수 방류한다 뭐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안전하고 깨끗하면 지네 식수를 마시지 왜 자꾸 바다에다 갖다 버리려 그래. 그렇잖아요. 일본도 자꾸 피해를 주는 국가이고, 그 중국도 매년 황사로다가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국가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뭐 그런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이렇게 다 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한테 이로운 나라가 많이 없다 얘기야, 사실은. 우리 주변 국가로서. 그쵸, 사실.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우리한테 뭔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믿을 수 있을, 우리 등을 내줄 수 있을 만한 국가가 저희 서방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그나마. 사실 뭐 미국이 예. 좀, 네. 그나마. 그런데 지금 이거 중국 대만 이거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도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공산국가인가요? 공산주의죠? 사실상 공산주의라고 봐야죠. 네. 경제만 자본주의고. 예. 그런데 걔네도 제가 볼 때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것 같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랑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문제라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의 운명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전쟁이 뭐 물론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좀 피해 없이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좋긴 한데 거기하고 전쟁 나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많이 볼까 봐 걱정입니다. 그쵸. 일단 현역병들이 또 파병이 갈 거고, 그 정도면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좀. 그러니까요. 잘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번만큼은 선생님이 한번 좀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러게요. 이번만큼은 저도 조금, 예. 왜냐면은 제가 한번 틀리고 모든 국민이 안전한 게 낫죠. 그쵸. 예. 그래서 선생님도 평화주의자시죠? 그럼요. 당연히 평화주의자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구의 운을 봐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네. 보면. 그래서 그렇죠. 좀 빠르게 좀 평화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